자, 오늘은 방패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 만들기는 뭐냐면 뭐 간단하죠? 맥스에서 방패 이렇게 생긴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대략 뭐 게임에 나오는 그런 방패 같은 거 있죠? 아이콘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볼 건데, 이제 겉 만들기 뭐 주사위 만들기 하면서 겉 만들기 할 때는 에디터블 폴리 기능에 대한 거 그런 거를 봤고요. 에디터블 폴리, 그죠? 이제 주사위 할 때는 뭘 했냐면 얼랩을 했었어요. 얼랩은 이미지를 3D에 정확히 넣기 위해서 좌표를 지정해주는 기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까지 했는데, 이제 이거 두 개만 할 줄 알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3D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성을 위해서 또 다른 기능을 한 번 더 해볼 건데, 이게 바로 시메트리라는 기능이에요. 이 시메트리란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이던 그림처럼 우리가 빨간색 쪽 작업만 하더라도 파란색 쪽으로 자동으로 작업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면 실시간으로 복사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박스를 꺼내서 이렇게 놓고, 제가 지금 적용한 거는 M을 눌러가지고 M에 있는 메테리얼을 등록한 거거든요. 어사인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요거 색깔만 바꾸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적당한 너비와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다 1로 하고요. 우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시메트리가 어디냐면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S 쪽에 있어요. S 시메트리 여기 있다. 처음에 걸면은 이렇게 Z가 눌러져 있어서 위아래로 돼 있거든요. Z를 끄고 X를 킵니다. 정면에서 보고 계셔야 돼요. 프론트에서. 근데 이게 나 이거 프론트 글자가 잘 안 보여, 너무 작아, 이러면은 컨피규어 들어가시고 여기를 여기 위에서 우클릭하고 컨피그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거 작은 버튼 클릭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뷰 큐브 사이즈를 노멀로 주세요. 이게 보통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 글자 안 보이죠? 노멀로 보이죠? 이제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데서 보고 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시메트리를 해놨더니 이거 눈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내려가서 엘리멘트를 클릭하고 얘를 선택하고 이동을 해봤더니 복사된다면서요.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가지고 딱 밖으로 나가니까 복사된 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편집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게 되고 편집을 나가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편집인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로 작업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요게 편집 미리 보기예요. 요걸 누르면 편집 상태가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옮기면 이쪽도 옮겨지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거울? 네, 그렇죠. 거울 같죠. 이 미러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 보면 예전에 미러라고 기능이 따로 있었어요. 뒤집는 게. 근데 지금은 제가 미러를 설명 안 하고 시메트리 설명하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도 버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러는 이 면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죠. 이를테면은 이쪽에서는 이쪽이 바깥 방향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이거를, 이 인형을 만약에 시메트리 안 하고 안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안쪽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쪽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요렇게 텅 비어야 맞는 건데,
저게 맞다 보니까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뒤집을 때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또한 뒤집는 게 미러인 거예요. 미러는 재밌게도 이거를 미러 시킬 때 이쪽이 보이는 쪽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는 안 보여요. 까꾸로 돼버려요. 미러는. 그러니까 미러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면만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 오브젝트의 좌표만 옮기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면 자체도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그럼 맨날 이렇게 뒤집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뒤집어요? 그럼 몰라요. 그냥 가끔 저렇게 돼요. 그래서 버그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시메트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미러는 왜 안 한다? 면 자체가 뒤집힌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좌우를 똑같이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붕 떠 있으면은 작업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중앙을 맞춰야 됩니다. 일부러 제가 이거를 이쪽에 이렇게 떨궈 놓고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거 중앙을 맞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끌어서 옮기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맞을 수가 없죠. 왜냐고 그러냐면 적당히 끌어다 놨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럼 정확하게 맞추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좌표상에서 0점을 맞출 수 있도록 오브젝트의 위치 자체가 0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메트리를 쓰고 싶잖아요. 오브젝트부터 0점에 놓고 시작하세요. 이거 안 돼 있는데 시메트리를 쓴다? 그러면 뭐 가운데는 적당히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적당히 맞추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메트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머릿속에 뭐부터 넣냐면 000 맞췄나?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자, 그 다음 시메트리 주의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죠.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오른쪽에서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고 쫙 끌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XYZ 맞추라고 했으니까 여 밑에 보면서 0점 맞추고 0점 맞추고 해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위를 보니까 오른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면 되는구나.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에디터블 폴리하고 시메트리하고 진행해야지 하면서 시메트리를 눌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X를 딱 눌러요. 근데 위아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왜 이러지? 이러면 이거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얘는 여기가 기준입니다. 오른쪽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왼쪽으로 복사 중인 거예요. 자,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에다 놓으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겠죠? 이 선을 중심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반대가 되었다. 반대로 해야 되네. 이거 거꾸로 90도를 틀어가지고 그런가 보네.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알기 힘들죠.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애를 왼쪽으로 복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데 얘가 인식될 때는 이쪽을 이쪽으로 복사 중인 거예요. 즉 요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죠? 시메트리 상에서는 이쪽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있는 것을 복사를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으면 요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복사하는 거죠. 뒤집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메트리를 여러분들이 작동할 수 없어요. 왜? 배운 거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복사한다더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되고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느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프론트에서 하라 그랬죠? 근데 어디서 했어요? 라이트에서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무리하게 꺾었죠, 이걸. 그죠? 이렇게 얘를 그렇게 그 각도를 막 바꾸다 보니까 얘가 각도가 바뀐 상태에서는 각도가 바뀐 상태로 시메트리가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맞춰서 작업하자고 한 것과 전혀 맞지 않죠. 각 90도 틀어져 있으니까. 근데 부득이하게 작업을 하다가 아 이거는 꼭 각도를 틀어야 되겠다. 각도를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도가 틀어져 있는 거가 기본이 아니도록 이거를 0점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제 리셋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하려면 요 맨 끝에 유틸리티에 가서 리셋 엑스폼을 선택한 뒤 밑에 리셋 셀렉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를 해주면 됩니다. 또는 이 위에서 우클릭하고 컬랩스 5라면 되는데, 근데 모디파이어는 특정 모디파이어에 따라서 컬랩스 2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억 편의상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로 기억하는 게 편하잖아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하는 거구나. 어차피 기능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셋 엑스폼을 맞추고 난 뒤에 시메트리를 만약 건다면 시메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자, 그리고 이거 복사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거 복사돼요. 잠깐만. 선택 문항은 엘레멘트. 오브젝트로 하면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진 독립된 오브젝트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메트리까지 할 수 있었고, 리셋 엑스폼 적용은 어디서 한다? 유틸리티의 리셋 엑스폼에 리셋 셀렉트를 눌러서 한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클릭해서 에디터블 폴리로 더해준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의점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났으니까 저 두 개만 주의하면 돼요. 딱히 뭐 주의할 건 없고, 예, 방패를 만들어 봅시다. 이거 버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클릭하고 쇼 버튼 하면 이게 나와요. 두 번째, 여기 클릭하고 컨피그 모디파이어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 토탈 버튼은 뭐겠어요? 버튼 수 늘어나게 할 수 있고 줄어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를 여기 놓고 쓰고 싶잖아요. 매번 쓰니까, 많이 쓰니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 놓으면 됩니다. 얼랩도 마찬가지고 에디터블 폴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중에 쓸 FFD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주 쓰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둔 다음에 엣지를 클릭하고 뭐였어요? Alt R, 그 다음에 Ctrl Shift E.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링 단축키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Shift 누르고 옆에 클릭하면 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하면 링 돼요. 여기 선택, 컨트롤 더블 클릭. 그냥 더블 클릭하면 뭐다? 루프. 컨트롤 누르고 옆에 더블 클릭하면 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자르고 싶을 때는 스플릿을 눌러서 자르고, 그럼 이렇게 잘리죠. 실제로
선이 생겼다고 잘린 게 아니에요. 이거 덩어리 선택으로 클릭해서 실제로 잘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잘렸으면은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눌러주고 직접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일단 방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엣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엣지를 좀 만들어 둘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진행을 해줄 수 있고, 네, 이동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형태는 다 잡았거든요. 그렇게 뭐 복잡하게 안 할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하게 할 거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UV를 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UV를 펼 때는 이거를 더해준 다음에 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풀까요? 우리가 오늘 시메트리를 쓰는 이유는 UV에 대한 시메트리도 같이 보려고 이거를 쓰는 겁니다. 일단 시메트리를 어떻게 한다? 지운다. 반쪽만 남았죠. 이렇게 됐으면 맞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얼랩으로 들어가요. 자, 얼랩 들어가 보니까 얼랩 어떻게 됐을까? 네모로 나오죠. 이러면 잘 나온 거예요. 왜? 얘가 처음 출발할 때 박스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녹색으로 잘 잘려 있어요. 아주 잘 잘려 있어요. 뭐 이거 녹색으로 보면은 여기 돼 있고, 위쪽 따로 돼 있고, 그죠? 옆쪽 돼 있고.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할 때 잘린 곳으로만 선택이 되는 게, 이게 UV에서는 더블 클릭 선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아일랜드들끼리 선택돼요. 이렇게 잘려 있는 덩어리들끼리.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잘 잘려 있을 때 필에 왼쪽 밑에 보면 퀵필이라고 있어요. 눌러주세요. 다 펴졌죠. 이게 잘려 있다는 가정하에 잘 펴집니다. 이게, 그죠? 문제없이 잘 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따로 사방팔방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위쪽을 꼬매줄 거예요. 자, 꼬맬 때는 스티치의 오른쪽 끝에 스티치 커스텀 클릭. 자, 더블 클릭해주고 여기도 붙여줄 거니까 클릭. 자, 더블 클릭해주고 여기도 붙여줄 거니까 클릭하는데 여기는 선택 취소. 여기만. 자, 그 다음에 붙여주기. 이렇게 붙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퀵필 한 번 더.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편한 상태로 이걸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랬죠? 밖으로 나가면 이쪽으로도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크기 조절 프리폼 모드로 들어가서 컨트롤 누르고 크기 조절 아이콘이 나오면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살짝 드래그.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안 닿도록 충분히 주의하면서 이동해서 이걸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주사위 할 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툴에서 렌더 UV 템플릿 하면 나온다 그랬죠? 모드 솔리드 바꾸면 겹쳐져 있는 거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024로 해서 그냥 뽑을 거예요. 자, 렌더 UV 템플릿 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요거를 그대로 저장하면 된다 그랬죠? 저장해서 아니 뭐였지? 쉴드에 쉴드 UV 이미지니까 그냥 JPG로 하는 건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타가로 해주십시오. 이미지 쓸 때. 이미지 쓸 때는 그냥 타가로 한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잘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게 여기 있는 이미지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그냥 타가를 많이 쓴다. 무압축이다. 그래서 타가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 실드 UV라고 하고 세이브 해주고, 이거 할 때는 알파가 없으면 16비트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넉넉해졌으니까 32 합시다. 그래서 이쪽에서 열어줍니다. 그 주사위 할 때랑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미지 그리는 과정. 자, 이거 그대로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왔죠. 여기서 차례대로 합니다. 일단 전 시간에 보니까 요거 기본색으로 검은색 흰색이거든요. 그냥 칠할 때 검은색 나오고 X 누르면 반전되죠? 흰색 되고, 그죠? 근데 요거가 뭐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때는 그냥 키보드에서 D 눌러주면 됩니다. D, 영문자 D. 디펄트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여기에서 얘를 복사합니다. 레이어를 그대로. 레이어 복사하면 뭐라 그랬죠? 컨트롤 J. 아래 백그라운드 선택합니다.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주면 후면색 칠하기가 되면서 흰색 칠해줘요.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레이어 속성을 디퍼런스로 변경합니다. 아래 레이어 선택 후 레이어 만들기. 그럼 여기 레이어 2가 이쪽으로 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레이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지금? 드래그겠죠. 드래그로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레이어 2번이 깔렸으면은 보자. 방패 무슨 방패 그냥 금속 방패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선택이 있는데, 선택은 요거 올가미로 할 거고요. Alt를 누르고 있으면 올가미가 다각형 툴로 변하면서 우리가 요거를 좀 선택하기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골라주고, 저 바깥 테두리는 금속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금속을 칠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얘는 금속을 칠할 거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 더 만들게요. 요거 클릭해도 되고, 그냥 이거 클릭해서 레이어 만들어 주세요. 뉴 레이어. 그리고 색상은 금속이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 누른 거냐면 Alt 딜리트 누르면 전면색 칠하기. 됐죠? 그래가지고 후면색 칠하기, 전면색 칠하기가 컨트롤 D, 후면색 칠하기, Alt D, 전면색 칠하기. 여기다가는 나무 느낌 내기 위해서 칠할 거기 때문에 나무 색상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비교가 좀 많이 되는 편이니까 조금 이쪽으로 가볼까나. 이 두 개 가지고 칠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칠할 때, 색칠할 때 기본색 다 칠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자 필요하죠? 뒷면도 칠해야지. 자, 뒷면 칠하고, 자, 그림자도 칠해야죠. 우리가 색을 쓸 때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색을 쓸 때 그림자와 빛을 쓸 때는 그냥 여기서
빛이다, 그림자다 이거보다는 빛 자체가 더 밝게, 그림자 자체는 더 어둡게, 색 자체가 어둡게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더 도움이 돼요. 여기 섞어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이 보고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될 때 이미지가 검은색, 흰색으로 기억이 안 되고 컬러로 기억되거든요. 아십니까 그거? 우리가 보는 게 컬러라 그래요. 근데 컬러로 기억될 때 빛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완전한 채도로 기억하고 막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좀 어림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짐작값 같은 게 있는 거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얼굴을 제외하고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색감에 대해서 왜곡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게 그래서 이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남자들은 기억할 때 흑백으로 더 잘 기억합니다. 색감보다. 여자들은 색감으로 더 잘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봤을 때 완전히 똑같은 색인데 여자들이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빨갛고 얘가 좀 더 노래, 뭐 이런 게 좀 더 있어요. 평균적으로 편차가 좀 있는 정도지 그게 막 엄청 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갔어?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오른쪽은 느낌이 어때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죽어 보이죠, 왼쪽보다. 그죠? 더 지저분해 보이고. 이게 무채색이랑 이런 거를 쓰면은 원래 색상이 이렇게 좀 죽습니다. 뭔가 때가 묻은 것 같이 그림자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처럼 어떻게 한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색에서 더 어두운 색, 더 밝은 색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 요 바만 봐도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제일 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어두워 보이죠? 실제로 봐도 튀어나와 보이죠, 여기는. 근데 우리가 명암을 표현할 때 튀어나와 보이게 할 때는 거기가 밝아야 되고요, 들어가 보일 때는 거기가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색상 자체가 그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저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자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적당히 칠해주면 됩니다. 이쯤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적당히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죠. 금속은 덩어리, 잠깐만요. 이쯤이면 되려나? 됐다. 너무 세해갖고. 됐다. 이 정도인가? 이 정도면 됐고, 금속, 우리가 이거를 칠할 때 이제 앞으로 마스크에 대한 거를 배워볼 거거든요. 마스크란 뭐냐면, 우리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이 레이어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었다 치면은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리본이 있는데, 우리 리본에 이쪽만 밝게 하고 이쪽은 어둡게 하고 이쪽을 밝고 이쪽 어둡게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로 밝고 어둡고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내가 알아서 여기를 꼼꼼하게 그냥 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당연히 어렵겠죠, 이거. 어떻게 하려면 빠르게 할 수 있냐면, 여기 포토샵에 보면은 내가 미리 칠해놓은 것 위에만 칠해지도록 락을 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보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 밝게 하고 싶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칠하면 되잖아요. 그죠? 밝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기 칠하면 되고. 여기 어둡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 이거보다 더 어두워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칠할 수 있다.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걸 눌러서 락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금속보다 더 어두운 색. 옆에 측면은 어두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도 어두울 거고요. 이렇게. 뒷면은 뒷면이라 어두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안쪽은 이쪽도 그림자가 질 테니까 조금 그림자를 넣어줘. 이렇게 살짝.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위쪽은 빛을 많이 받으니까 더 밝겠죠. 이거보다 더 밝은 색에 밝은 색. 조금만 밝게. 너무 많이 밝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를 좀 잡아줄 겁니다. 덩어리 무슨 얘기냐면은 가운데로 갈수록 더 밝아지게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줄 거예요. 조금 밝게. 조금 밝게.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좀 넣어줄 건데, 특징은 이제 이게 좀 방패가 좀 쓴 거다. 그죠? 좀 많이 좀 썼다. 그래가지고 좀 깎였다. 오래됐다. 사용감을 좀 줍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해주면 꺾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도 파주고 좀 더 이렇게. 나무 쪽에서도 나무도 좀 터진 느낌 조금 써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뭐랄까 방패스러운 문양 같은 거 넣기 위해서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문양 넣어볼게요. 문양만 넣고 끝내볼게요. 적당히 그려주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문양도 그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자 그대로 저장을 하는데 이걸 PSD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사위 할 때 이거 어떻게 했었죠? 적용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했었죠. 요번에는 자 우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 해줘야 되죠. 되셨죠? 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할까 그냥? 아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렌더링이 이걸로 돼 있을 겁니다. 아놀드로. 그 메테리얼을 키고 메테리얼을 쓸 때 모드에서 슬레이트 메테리얼로 들어가 주세요. 이걸로. 모드에서 슬레이트 메테리얼. 자, 그리고 PBR
메테리얼이 있어요. 여기 메테리얼의 제너럴에 PBR 메테리얼 클릭하고 드래그. 그 다음에 이거 선택됐고 PBR 메테리얼 선택됐죠. 적용하기가 나왔죠. 적용하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이스 알베도라는 데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 이거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근데 PBR 메탈에서는 이게 너무 반들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러프니스를 1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시메트리로 이렇게 복제를 해주면 방패 나왔죠?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어요. 방패 만들기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